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B파동을 멈추고 대세하락 C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은 좀 장기적인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올해 그러니까 올해 몇 월 달에 상투 칠까? 뭐 제가 날짜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3월 달인지 6월 달인지 12월 달인지 계속 올해는 상투를 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쌍봉의 상투, 오른쪽 봉우리. 근데 그 트리거가 뭘까 해갖고 제가 계속 일본을 얘기하면서 6월이 이번 쌍봉의 상투일 가능성이 높다고 몇 번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트리거가 뭘까 했는데 제가 그 대출 총량 규제 얘기를 하면서 1990년 일본이 버블이 무너질 때 상투에 나왔던 327 대책이었거든, 그 당시는. 근데 이번엔 627 대책이네. 날짜까지 끝자리 27일까지 똑같아요. 그때는 부동산향 융자 총량 규제였거든요, 정식 명칭이. 어쨌든 저는 이걸 트리거라고 이제 일단은 임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60년 만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전국 아파트,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부산, 대구, 뭐 전라남도, 서울 다 합쳐서 초단기 지지선이 위험해요. 지금 깨진 지역이 있고 안 깨진 지역이 있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L 차트에 가서 보시면 일단 요거 좀 이따 요거 보기로 하고 이거 그냥 곧장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네. 자, 차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부동산원 월간 동향, 오른쪽은 KB 월간 동향, 아래쪽은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오른쪽 아래는 엘리엇 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KB는요, 오늘 제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6월달께, 이게 말일이면 6월달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하락한 거에 64% 정도, 65% 정도 반등을 한 거예요. 즉 1억을 손해봤으면 6,400만 원 회복한 거예요. 아직도 3,600만 원 손해가 봐 있다고. 물론 뭐 한두 달 더 오를 수 있겠죠.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원은 이번 달께 그러니까 6월 달께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매달 15일 날 그 전달 걸 발표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 수익률을 그냥 비슷한 KB 월간 동향 지수를 만큼 올랐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걸만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국토부도 이번 달께 6월 달께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얘도 실거래가고 저도 실거래가니까 제 실거래가만큼 올랐겠을 거라고 가정하고서 전부 6월 달 거.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6월 달 거는 제 거랑 KB 거고요. 부동산원과 국토부는 6월 달께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그냥 대충 그래프를 좀 보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이걸 빼놓으면은 되게 못 올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원은요, 1억을 하락했으면 7,900만 원 회복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국토부는 8,100만 원 회복한 거고, 저는 이미 회복하고도 더 수익이 나 있고요. 이거 왜냐면 제가 이거는 각 지역마다 시가총액 큰 아파트만 모아가지고 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거를 보정해갖고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다가 물가를 반영을 해요. 이렇게 물가를 반영을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KB랑 거의 똑같아요. 보세요. 부동산원은 쌍바닥인데 오른쪽 바닥이 높죠. 국토부 실거래가도 오른쪽이 높죠. 그런데 KB는 오른쪽이 낮아요. 근데 저도 원래는 높은데 물가를 반영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KB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초장기 차트는 KB밖에 없어요. 국토부는 2006년부터밖에 없고 부동산원은 2004년부터밖에 없어요. 얘는 1986년부터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뭐가 위험하냐고 그러냐면, 서울 아파트의 이제 제 데이터입니다. 그 대신 명목이니까 되게 강한 놈들이에요. 그래갖고 요 추세를 보면 이 장기 추세 있잖아요. 여기서 장기 추세 요거를 한참 여유 있게 넉넉해요. 안 깨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광역시 5대 광역시는요, 2년 전에 이미 깨졌어요. 이렇게 깨졌어요. 이미 이렇게 깨졌습니다. 가장 낮은 지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개도는 광역시보다는 진동폭은 적겠죠. 왜냐면 여기 읍면 뭐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아슬아슬하게 살짝 깨져 있어요. 물론 확실하게 깨진 건 아니고 살짝 깨졌다 이번 달 반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서울, 물론 이제 경기도, 인천은 서울에 포함을 시킬게요. 그러니까 수도권, 그다음에 그러니까 안 깨진 수도권, 깨진 광역시, 깨질랑 말랑한 8개도, 이걸 다 합치면 전국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국은 아직 안 깨졌어요. 87년 전두환 때부터 시작해서 IMF,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때 한 번도 안 깨졌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추세선을 계속해서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1차 함수로 만들어 갖고 하면 한 번도 안 깨졌는데 지금도 안 깨졌어요. 물론 안 깨지고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때는 이때 추세선보다 얘가 엄청나게 강하게 오르죠. 멀어지죠.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장기 추세선이랑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확 깨지진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깨진 지역과 안 깨진 지역이 섞여 있으니까 안 깨졌지. 만약에 얘가 서울을 빼면요 확실히 깨졌어요. 와장창 깨졌어요. 와장창. 서울 때문에 얘가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5개월째 야금야금. 특히 5, 6월 달에는 이제 지방까지도 약간 번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국은 엘리어트 파동에서 저는 이 모든 오빠가 34년 동안의 파동이 첫 번째 했을 때가 2021년에 상수 친다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10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6월 달 한두 달 더 갈 수도 있어요. 7월 달 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깨지고 나면 추세선이 올라가는 것보다 얘가 덜 오르면 결국 깨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국적으로는 한 30%나 반등했을라나? 그러니까 1억 손해봤으면 한 3, 4천만 원 정도 반등했다고요. 회복을 했다고. 아직도 5, 6천만 원 손해봐 있는 거예요. 부산, 대구는 한참 손해봐 있고. 자, 이거를 모아볼게요. 이렇게 모으면 방금 전에 봤던 서울의 지지선보다는 멀어요. 그 다음에 8개 도는 살짝 깨져 있어요. 가장 약하죠. 상승률이. 그 다음에 5대 광역시는 2년 전에 깨졌어요. 요 서울과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그럴게요. 수도권과 광역시와 8개도를 다 합치면 물론 경기 인천은 서울보다는 좀 약해요. 그래도 수도권은 세요. 얘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직 전국 안 깨졌죠. 서울 안 깨졌죠. 이거를 86년부터 있는 KB 데이터를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다. 서울도 깨진 상태에서 반등하고 있는 거고요. 5대 광역시도 진작 깨졌고요. 8개도도 1년 전에 이미 깨졌어요. 그럼 요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전국이 되겠죠. 전국도 깨졌다고 이게. 저는 그나마 각 지역마다 센 놈들만 고른 거예요. 전라남도에서도 센 놈들 고르고 구로구에서도 센 놈들 고르고 그랬기 때문에 되게 세.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세기 때문에 얘가 안 깨졌는데 KB는 이게 깨졌다고요. 이게. 그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세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트렌드, 장기적인 어떤 그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그 뭐랄까 쉽게 말하면 삑사리 가는 거죠. 삑사리 깨졌단 말이에요. KB는 진작 깨졌고요. 제 거는 아직도 안 깨졌어요. 근데 아슬아슬해. 근데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어떤 트리거일까. 근데 내가 볼 때 627이 그 가능성을 되게 높였어요. 그러니까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 자, 전국 5,050개 단지를 물론 제 데이터입니다. 되게 센 놈들이에요.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보면 수도권은 엄청 세요. 이것도 주로 서울이 세서 센 거야. 그러니까 수도권은 아직 절반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지방은 계속 빠지고 있다가 이제 이번 달에 반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전국을 수도권 말고 경기 인천도 빼고 서울만 따로 띄어가지고 전국 그러니까 서울과 서울이 아닌 나머지 지역을 이렇게 합치면은 전국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걸 갖다 X서울이라고 그래요. 전국 X서울. 익스클루드라는 뜻이거든요. 일본 빼고 아시아, 미국 빼고 뭐 전 세계 이렇게 지수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면 특정한 한 개나 두 개 지역이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재용이 혼자 딱 앉아 있으면 거기 50대 한 20명이 앉아 있는데 이재용 삼성 회장이 앉아 있으면 평균 연봉이 막 100억이야. 연봉이 100억 1000억 된다고. 실제로는 월급이 뭐 8천만 원인데 연봉이. 그래서 X 재용 그러니까 50대 연봉 X 재용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빼면요 전국이 이래요. 그나마 조금 반등한데 여기는 물론 과천도 있고 분당도 있으니까 세지. 그나마 그런 애들은. 근데 하락한 거에 비하면 이건 그냥 옆으로 기는 거라고. 상황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저는 내가 투자할 거면 내가 수원에 투자한다면 수원만 쫙하고 파고 뭐 부산이면 부산만 쫙하고 파고 뭐 압구정동이면 압구정만 파고 막 이럴 텐데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을 같이 보는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전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히 서울이 이렇게 올라가고 압구정
뭐 대치동 올라가고 하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되게 위험한 국면인데 이 외줄타기가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뭐랄까 고리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게 약한 고리부터 이미 무너진 데가 있고 아직 강한 서울이 아직도 짱짱하고 물론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7월 중순 7월 말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추세선보다도 길기가 약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거기다가 물가까지 감안하면 더 나빠요. 지금은 명목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물가까지 감안하면 더 안 좋아요. 그리고 지역을 또 볼게요. 이제 서울은 봤으니까 서울 말고 경기도가 이렇습니다. 경기도가 하락한 다음에 2천만 원 반등했어요. 3천만 원 정도? 인천은 한 2천만 원. 부산은 계속 손해보고 있고 물론 이번 달은 반등하지. 대구도 이번 달은 반등하는데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광주는 이번 달도 마이너스고 대전도 이번 달도 마이너스예요. 울산은 그나마 한 2달 정도 그래도 약하게나마 우상향이고 세종은 반짝했다가 이번 달 좀 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약한 고리 경상도 볼게요. 2달째 반등하죠. 근데 얘는 변동성이 작잖아요. 지방은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경상북도는 이번 달도 마이너스예요. 전라남도 또 2달 플러스, 전라북도도 2달째 마이너스예요. 충남, 충북도 살짝 반등을 하는데 이 망가진 걸 생각을 해보라고요. 즉 전국적으로 보면 약한 고리가 이미 무너져 있고 5대 강력시 중에서도 무너진 데가 많고 수도권이라고 해도 경기도랑 인천은 세지가 않아요. 오직 서울만이야. 서울 중에서도 강남 3구랑 한강벨트 이쪽이야. 서울 안에서도 노도강 이쪽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제 걱정이 뭐냐면 지금 이걸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서울 짱짱하지만 서울이 멈칫하거나 주춤하거나 한두 달 이렇게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전국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아, 그때부터 부산이 올라가면 되지. 풍선 효과로 노도강이 올라갈 텐데 제가 볼 땐 그 한두 달도 안 돼요. 그거 되게 걱정입니다. 아, 60년 만에 전국 요 추세가 몇 달 안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게 드디어 시작됐구나. 트리거가 제가 말했던 1990년에 327 부동산 업향 융자 총량 규제라는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그 트리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본따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쌍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산원이나 KB나 국토부나 이러고서 만약에 한두 달 올라가다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쌍봉이라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얘가 지금 쌍봉이 될 수가 있다고. 서울도. 전국은 쌍봉도 아니야. 그냥 계속 흐르고 있었고 서울이 잘못하면 여기서 쌍봉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쌍봉. 근데 과거에 여기서도 쌍봉이 나왔죠. 여기서도 크게 보면 쌍봉이에요. IMF 직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627 요번에 아주 강력한 규제책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2차, 3차 대책도 나올 거라고 봐요. 뭐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규제라든지 이런 거. 아직 이거는 금감위에서만 나온 어떤 부채 조정안이지 이게 부동산 직접 관련된 대책은 아니라고. 뭐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멍청해서 그 쌍봉치고 무너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그 경제 대국이지. 30년 전 생각보다 지금 말고 지금은 우리가 더 잘났지. 근데 1990년에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일본이 더 잘났다고. 세계 경제 2위였다고요. 세계 시가총액 10등 안에 8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327 부동산업 향 융자 총량 규제 요걸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미 트리거는 그러니까 방아쇠는 당겨졌다고 봐요. 그러면서 60년 만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전국 아파트의 초장기 지지선이 되게 위험해요. 올라가기는 올라가. 지금도 몇 달째 올라가고 있는데 약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서울을 여러분들 2020년 21년 올라갈 때 부산 뭐 태백 뭐 저기 안양 뭐 다 같이 올라갔잖아. 근데 지금은 서울에 몇 군데만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다르다 시장이. 자, 요 정도까지 마치고 여러분들 그 요 위험성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